5일과 6일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입니다.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를 찾아가야지만 투표가 가능한 본선거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한 투표용지에 두 정당 또는 두 후보자 이상을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 한 후보자 칸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칸에 걸치는 경우에도 무효로 분류돼 주의해야 합니다. 서부 경남에 대규모 기업 투자가 체결됐습니다. 특히 사천과 진주에 우주항공 관련 업체의 투자가 눈에 띄었는데 비어있던 산업단지가 채워지고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식당을 상대로 장염에 걸렸다며 협박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천에서 반복적으로 해당 사례가 발견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이가 제작 중인 KF-21 첫 생산량을 40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구와 올해 양상 절차는 어떤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5일과 6일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입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데요. 서부 경남 지역 사전투표소와 신분증 규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5일과 6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 시간은 양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를 찾아가야지만 투표가 가능한 본선거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부 경남 6개 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89곳. 지역별로 보면 우선 진주에는 문산실내체육관과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청, LH본사 등 읍면동마다 한 곳씩 총 3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천엔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곤양초등학교, 곤명중학교, 삼천포 노인복지관을 포함해 14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군지역의 경우 남해 화전도서관 등 10곳, 하동은 안전생활교육장 포함 13곳, 산청과 함양은 청소년 수련관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등 각각 11곳씩 마련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 지참이 필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단, 촬영된 사진이나 캡처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요.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에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소 위치와 신분증 규정, 투표 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관내와 관외 선거 구분부터 투표 방법,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진주시에 설치된 한 사전투표소를 김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시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 인쇄기에서 모형 투표용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원들이 사전투표에 앞서 모의시험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4월 10일 본투표 이전에 투표 당일에 참가가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먼저 관내와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의 경우 갑 지역구 유권자가 갑 지역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면 관내 선거인이고 을 지역구 사전투표소를 찾았다면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절차 이후 서명 혹은 손도장을 입력하면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 한 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부, 총 2부를 받고 기표소로 향하면 됩니다. 다만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합쳐 총 3가지를 배부받게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두 정당이나 두 후보자 이상을 투표하는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투표용지에 두 정당 또는 두 후보자 이상을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한 한 후보자 칸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칸에 걸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되기 때문에 선거 당일의 투표소보다 대기열이 길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유권자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일찍 사전투표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5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4일 김해시 장유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투표장 안전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산에서 적발된 투표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 투표가 끝날 때까지 도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투표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주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역 30개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은 4일 시청 시민홀에 설치된 상대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장비 운영과 투표소 내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30여 명의 시청 과장들로 구성된 점검반원은 각 읍면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소 설비와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서부 경남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체결됐습니다. 특히 사천과 진주의 우주항공 관련 업체의 투자가 눈에 띄었는데요. 비어있던 산업단지가 채워지고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9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으로 사천과 진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투자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박안수 지사를 비롯해 사천, 진주, 함양 등 단체장도 참석했습니다. 사천 지역은 가장 많은 4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코그래피는 우주항공 복합 소재 제조기업입니다.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1호 기업으로 80명가량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본사인 우성정밀은 사천 종포산단에 공장을 만들어 항공기 부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동체를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아스트는 사천의 공장 증설과 신규 공장 건설을 함께 추진합니다. 신규 고용 규모는 200명대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일단은 향후 성장에 필요한 자금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 회사의 매출이 100%가 해외 수출입니다. 이거를 내년 후년에 2배, 3배 늘릴 수 있도록 설비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진주 지역에는 우주항공산업과 제조업 등 3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금화파워텍은 진주 뿌리산단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위성 발사의 전기 추력기를 생산하는 메카 TNS 역시 뿌리산단에 생산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LS 엔트로는 정촌산단에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공장을 건설합니다. 사출 성형기를 제조하는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사업의 확대가 되면서 제조 기반이 좀 부족해서 진주에 그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제조업이 점점 이렇게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는 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그 기분이 좋고요. 함양에는 지역 대표 기업인 인상가가 이미 확장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인상가는 최근 함양업 중립리의 지역 특화 농공단지에서 제조공장과 부대시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신규 공장 완공을 시작으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명품 농공단지에 이 주겸 제조시설과 일반 식품공장들을 그쪽으로 이제 확장해서 다 이전하고 조성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이번 투자뿐만 아니라 이어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한 7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님들과 의논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좀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 기업은 대부분 올해 부지 매입과 함께 공장 신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천과 진주는 우주항공 기업이 들어서면서 관련 산업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가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동 수립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산업혁신 기반 마련과 광역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12개 핵심 과제와 57개 세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제시도는 초광역 발전 시행 계획을 추진해 부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도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800건이 넘는 시외버스 민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는 이용객 불편을 일으킨 업체를 대상으로 31건의 행정처분과 513건의 시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 신고센터엔 친절하게 응대한 운전기사 칭찬 제보 10건이 접수돼 각종 표창에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진주시가 이번 주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농계시장 아케이드 구간에서 올밤 야시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야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열리고 있는 올밤 야시장은 진주의 유일한 상설 야시장으로 일주일에 2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밤 야시장에는 15개의 음식 매대가 설치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도 마련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이며 7월 한 달은 장마와 무더위로 휴장합니다. 최근 식당을 상대로 장염에 걸렸다며 협박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 수법과 목소리가 코로나19 시기 유명했던 장염맨과 비슷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도 해당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에서 중식당을 하는 A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행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복통과 설사 등 장염 증세가 있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A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 일시와 메뉴 등을 질문하자 정확한 답변을 피했고 대가를 치를 거라는 협박만 돌아옵니다. 사람이 순리적으로 풀고 둘이 도의적인 책임 다하려 노력이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손님하고 끝까지 가자고 손님하고 끝까지 가자고 지금 자극하는 거면 그걸 맞춰서 응수해드릴게요. 주문이 밀려 양해를 구하자 통화 시간을 정하며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6시 34분이니까요. 네. 그럼 6시 55분에 통화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위생에 온 힘을 쏟았던 A씨는 허탈한 마음이 들어 맨정신으로 하루를 보내기 힘들었습니다. 그 손님이 저희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장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요. 냄새 나는 애들, 이렇게 입 벌어져 있는 애들을 다 선별을 하는데 최근 한 자영업자 카페 등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글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 같은 수법으로 업주들의 돈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린 인물을 용의자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해 출소했는데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까지 성립될 여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볼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권고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또 인근 상인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해서 경찰에 같이 제공을 하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수사를 해서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혹시나 잘못된 응대로 손님이 오지 않거나 가게에 피해가 갈까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분이 거짓말을 치는지 직접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진짜일 경우에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닐지언정
고발한다, 뭐 시청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법에 실립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고발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해 말 일어난 사천 인질극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4일 열린 관련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휘두른 적이 없고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와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인질로 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와 보복 상해, 스토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재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4월부터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합니다. 경찰서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민간 경호원 2명 이상이 배치됩니다. 보호 기간은 하루 10시간씩 3일이며 위험 정도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18명의 보호 대상자가 90여일 동안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동읍내 평생학습관이 건립됩니다. 하동구는 주민의 문화교류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비 95억 원이 투입되는 평생학습관은 북카페와 도서 열람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교육 공간입니다. 하동구는 올 하반기 착공을 위해 행정 절차에 들어가며 준공은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KF-21에 관한 소식 꾸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명 보라매, 카이에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차기 국방력의 한 축을 맡을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럼 이 4.5세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전투기는 세대에 따라 이를 대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이 도입된 초창기 전투기입니다. 3세대 전투기에 들어서는 초음속 비행이 더욱 강화되고 레이더나 항공 전자장비의 발전으로 정밀 전투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전거리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는 지금 대부분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4세대 전투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의 기체가 공중전투부터 폭격까지 모두 수행하는 전폭기처럼 이른바 멀티롤 개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카이에서 제작 중인 FA-50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5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려면 적의 레이더에 쉽게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KF-21은 왜 4.5세대일까요? 먼저 4.5세대라는 말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오랜 개발을 이어오면서 같은 기종 사이에서도 초기 모델과 최신 모델의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KF-21은 초기 4세대 전투기보다는 성능이 뛰어나고 이들의 최신 기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됐다는 겁니다. 이런 4.5세대 KF-21은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제기인 블록 제로의 시험 비행을 통해 각종 문제점들을 수정한 블록 1이 40대에 양산되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첫 생산량을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군 당국의 입장과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40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생산량을 줄일 경우 카이와 협력업체들의 생산 라인 유지 및 인력 문제 등도 생길 수 있어 40대 양산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6월 우선 20대 계약이 맺어지고 공대공 성능 점검을 통해 내년 1월까지 20대 분의 계약을 추가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이후에도 KF-21의 개량은 계속 이뤄집니다. 2028년까지 블록 1을 생산하면서 이후 성능을 개량한 블록 2를 개발하고 생산할 계획입니다.
블록2는 기존 공대공 기능에 더해 지상과 해상 전투력까지 갖춘 개량형인데 총 8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향후 무장을 기체 안에 숨기는 내부 무장창 활용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KF-21 개량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KF-21은 기체 형상이 위아래로 상당히 납작한 모습입니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크기, 이른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건데 외부 무장을 제거하면 이 피탄 면적이 더욱 작아집니다. 향후 스텔스기로 개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비롯해 각종 전자장비를 강화하면 5세대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KF-21.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허준원입니다. 올해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주 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 건립 공정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주 경기장은 관람석 15,000석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남해군 보건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에 나섰습니다. 상호 기부를 통해 각자 100만 원씩 전달한 두 보건소는 지역 간 보건사업 협력 방안과 주민 건강 증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이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일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창선면 가인리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남해군과 의회, 새마을단체, 임업 후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으며 목수국 1,340여 본과 산수유 250여 본을 심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 보기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출근길에는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빛 차차 맑아지겠고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오전까지 보이던 흐린 날씨는 오후부터 맑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8도, 남해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48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5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낮 기온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도 없어서 꽃나들이 떠나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